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해를 보러 갑니다. 어떤 분은 차를 몇 시간씩 몰고 가시고 어떤 분은 새벽 첫 기차에 몸을 싣죠. 추운 건 괜찮습니다. 졸린 것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위와 졸림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게 되더군요.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건지. 저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의 일출 명소 10곳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러 가는 건 해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 10곳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정보가 아니라 기록과 경험으로 말이죠. 12 간절곶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는 분들의 표정은 조금 남다릅니다. 제일 먼저라는 말이 주는 상징성 때문일까요? 저는 작년 새해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새벽 4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도로는 텅 비어 있었지만 간절곶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죠. 사람들은 저마다 핫팩을 손에 쥐고 바다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아무도 떠들지 않더군요. 그냥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옆에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올해도 시작이네.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남던지. 찾아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포항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북쪽으로 20분 정도 가시면 간절곶 소망우체통 표지판이 보입니다. 주차는 무료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간절곶에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이미 해는 떠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한때 정말 늦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때 친구들과 정동진에 갔을 때였죠. 정동진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차역 바로 앞이 바다인 그곳 말이에요. 그때는 왁자지껄 떠들며 갔었는데 50대가 되어서 다시 찾았을 땐 혼자였습니다. 같은 새벽 기차를 탔는데 참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기차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제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생도 이렇게 흐르는구나. 기차가 정동진역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쳤습니다. 그 순간 20대 때의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죠. 그때도 이 바람이 이렇게 차가웠나? 그때도 이 바다가 이렇게 넓었나? 역 앞 모래사장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온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누군가 와 하는 탄성을 냈고 그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찾아가는 법은 정말 쉽습니다. 서울역에서 강릉 가는 KTX를 타고 강릉역에서 동해선 기차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정동진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이 바다예요. 더 갈 곳도 없고 헤맬 일도 없습니다. 정동진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기다리던 순간은 늘 이렇게 조용히 온다는 거요. 그 조용한 순간을 기다리는 게 때론 두렵기도 합니다. 특히 인생의 큰 전환점 앞에 섰을 때는 더 그렇죠. 성산일 출봉에서 제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분하구 사이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 정말 탄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2년 전 겨울 아내와 함께 이곳을 찾았을 때였습니다. 새해 첫날 우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렌터카를 몰고 성산일 출봉으로 향했어요. 제주도의 새벽 도로는 깜깜했지만 성산일 출봉 주차장은 이미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아내가 중얼거렸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상까지 오르는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중간중간 숨을 헐떡이며 쉬는 사람들, 서로를 부축하며 올라가는 노부부, 아이를 업고 오르는 아빠.
모두가 무언가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때 분화구 가장자리는 이미 사람들로 빼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수평선 너머에서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분화구 사이로 마치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서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저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찾아가는 법은 이렇습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리시거나 동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성산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이고요. 정상까지는 약 30분 정도 걸립니다. 체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르실 수 있는 코스예요. 성산일 출봉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한 번쯤은 인생도 새로 시작해볼 만하다는 거요. 그런데 말이죠.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군요. 그래서인지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혼자 오셔서 해를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70대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새로 시작하고 싶으셨을까요? 그 답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건 다음 장소에서였습니다. 호미곶은 상생의 손 조형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다 위로 뻗은 손과 육지에서 뻗은 손이 서로를 향해 마주 보고 있죠. 이 손을 보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그렇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이미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날만큼은 함께 차에 올라탔어요. 새벽 5시 출발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호미곶에 도착해서 우리는 상생의 손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큰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엄마, 우리 내년에도 또 오자.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아이들이 제 곁에 있어줄까? 그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찾아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포항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동쪽으로 30분 정도 가시면 호미곶 해맞이 광장 표지판이 나옵니다. 주차장도 넓고 화장실과 편의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오시기 딱 좋아요. 호미곶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손 내밀 수 있을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요. 하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만큼이나 혼자 조용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소중하니까요. 낙산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절과 바다가 함께 있는 이곳에서 해가 떠오를 때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을 뿐이죠. 새벽에 도착한 낙산사는 정말 고요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계단을 올랐어요. 의상대에서 바라본 동해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광활한 바다 앞에 서니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지더군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땡.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난 한 해를 떠올렸어요. 욕심 부렸던 것들, 집착했던 것들, 놓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찾아가는 법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양양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양양에서 낙산사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고요. 주차료만 3,000원입니다. 절 안에 화장실도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어서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어요. 낙산사에서 느낀 건 이거. 올해는 욕심 하나쯤 내려놓아도 된다는 거요.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켜온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많이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단군 할아버지께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우리 민족의 성스러운 산이죠. 이곳에서 해를 보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서 뭔가 뿌리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친구들과 함께 이 산을 올랐습니다. 다들 50대가 넘은 나이라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야, 우리 예전엔 이 정도 산 모두 아니었잖아. 친구 하나가 헉헉대며 말했죠. 그러게, 나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이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있는 참성단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어요. 서해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는 동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묵직했달까요? 해가 완전히 떠오른 후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찾아가는 법은 이렇습니다. 강화도에 들어가시면 만이산 등산로 입구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체력이 좀 필요한 코스지만 천천히 오르시면 충분히 오르실 수 있습니다. 만이산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살아왔다는 거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도 궁금해지시지 않나요?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저런 순간을 만나볼 수 있을까?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여행 이야기들을 계속 나눠드릴게요. 그럼 다시 여행을 이어가 볼까요? 단단하게 살아온 것도 좋지만 가끔은 스스로에게 시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태백산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겨울 눈 덮인 산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거든요. 혼자 이 산을 올랐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산길을 헤드랜턴 하나에 의지해 올라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발밑이 미끄럽고 숨은 차올랐지만 그래도 계속 걸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때 앞에서 가시던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 혼자 오르나? 네, 그런데 어르신도 혼자이신가요? 나는 매년 여기 와. 벌써 10년째야.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하얀 세상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추운 시간을 견뎌야 이런 걸 보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던지. 찾아가는 법은 이렇습니다. 태백시에서 태백산 도립공원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유일산화 단골 코스 2가지가 있는데 단골 코스가 좀 더 완만해요. 정상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겨울에 가시면 아이젠과 따뜻한 옷은 필수예요. 태백산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추운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보는 해가 있다는 거요. 이제 탑3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은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곳들에서는 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특히 1위로 뽑은 그곳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디일까요?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추운 시간을 견딘다는 게 혼자서만 하는 건 아니더군요.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또는 누군가와 함께 견디기도 하죠. 향이람에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바다 위 절벽에 자리 잡은 이 암자는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이름답게 일출이 정말 신비롭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 갔습니다. 평소에 절에 다니시는 분은 아니지만 새해만큼은 꼭 절에 가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엄마, 올해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향이람. 거기 한번 가보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는 여수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한 향이람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어요. 계단을 오르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많이 늙으셨구나. 예전엔 저보다 빨리 걸으시던 분이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오르고 계셨어요. 암자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무엇을 기도하시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 것 같았거든요. 자식 건강, 가족 평안, 그런 것들이겠죠. 해가 떠오를 때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에 담았어요. 찾아가는 법은 이렇습니다. 여수 시내에서 향이람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에서 암자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셔야 해요. 계단이 조금 가파르지만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천천히 오르시면 됩니다. 향이람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누구나 한 해쯤은 간절해도 괜찮다는 거요. 간절함은 때로 그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오래전 함께했던 사람들, 이제는 멀어진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말이죠. 오륙도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도시와 바다의 경계에 서 있는 6개의 섬을 보면 왠지 우리 인생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동창들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죠. 새벽 5시 우리는 오륙도 스카이워크 앞에 모였습니다. 야, 우리 정말 늙었다.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씁쓸한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예전엔 밤새 술을 마셔도 끄떡없던 우리가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했으니까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륙도 너머로 붉은 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다음 30년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누군가 중얼거렸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찾아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나 택시로 10분 정도 가시면 됩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고요. 일출 시간에는 일찍 개장한다고 해요. 오륙도에서 깨달은 건 이겁니다. 사는 게 버거워도 해는 꼭 뜬다는 거요.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제가 다녀온 10곳의 일출 명소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느낀 감정 때문이었죠. 과연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해는 꼭 뜬다는 걸 알면서도 어떤 해는 꼭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해가 바로 독도의 일출이었어요. 독도,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 끝.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입니다. 하지만 독도에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하고 파도가 잔잔해야 하며 운이 좋아야 상륙할 수 있거든요. 작년 봄 3번 만에 독도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울릉도에서 배를 탔어요. 배가 독도로 향하는 동안 저는 갑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독도에 갈 수 있을까? 정말 저 섬에 발을 디딜 수 있을까? 1시간쯤 지났을 때 저 멀리 독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도와 서도 2개의 섬이 파도 위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여기가 우리 땅이구나. 이 작은 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을까. 독도에 상륙한 후 저는 한참 동안 섬을 걸었습니다. 경비를 서는 독도 경비대원들, 독도를 연구하는 학자들, 그리고 저처럼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
모두가 저마다의 마음으로 이 섬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가 동도 뒤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지켜온 것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남아있다. 찾아가는 법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울릉도까지 가셔야 해요. 포항이나 묵호에서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가신 후 독도행 유람선을 타셔야 합니다. 독도 유람선은 날씨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상륙은 하루에 2번 정도만 가능하고 체류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겁니다. 독도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이 나라가,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요. 10곳의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절곶에서 시작해 독도에서 끝난 이 긴 여행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외로움을, 어떤 곳에서는 따뜻함을, 어떤 곳에서는 감사함을 느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그 모든 곳에서 저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혼자 온 할머니, 손자를 업고 온 할아버지,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가 저마다의 이유로 새해 첫 해를 보러 왔더군요. 그리고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건 해가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해와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올해 새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해를 맞이하셨나요? 혹은 어디에서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꼭 명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 창가에서도, 아파트 옥상에서도, 동네 공원에서도 좋아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 함께하는 마음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이 10곳을 돌아보신다면 분명히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만의 이야기니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해가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해를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긴 여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